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 감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출에 대한 개요를 잠깐 알아보면서 이 노출을 조절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감도, 감감도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감도는 뭐라고 그랬죠? 빛에 반응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촬영 장소에서 촬영하느냐, 그 촬영 장소의 빛의 강도,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보고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감도를 설정을 해주는 게 촬영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슬로우 셔터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아니면 조리개를 완전히 오픈해서 아웃포커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조리개를 완전히 크게 구멍을 크게 해준다라는 건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부족했을 때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도 설정을 낮은 쪽으로 해줘야지. 빛이 강도가 약하구나, 이걸 구멍을 크게 해서 그 빛을, 모자란 빛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설정이 되는 거고요. 또는 움직이는 대상을 스탑 모션으로 하고 싶으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셔터가 빨리 열렸다 닫혀야 됩니다. 빨리 열렸다 닫히려고 그러면은 그 빛의 세기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도 숫자를 올려주면 셔터가 빨리 열렸다 닫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트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여튼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때, 또는 반대로 조리개를 설정할 때 거기에 맞는 조리개 값과 셔터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감도 설정을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이 사진 촬영의 시작, 그 다음에 노출의 시작은 감도 설정부터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럼 이 감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도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에 반응하는 속도라고 그랬어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 요즘 필름인데요. 우리가 요 필름 통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 필름 매거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름 매거진에 보면 여기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게 감도 표시 숫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감도가 400짜리 필름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을 집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카메라 바디에 보면은 ISO라는 기호가 있어요. ISO에 따라서 100에 맞히든지 200에 맞히든지 640에 맞히든지 이렇게 숫자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장 평균적인 감도값은 100에서 요즘은 굉장히 높은 숫자 40만 단위까지 넘어가지만 거기 가서 최소한 25,600 정도까지 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3200, 1600 이 정도까지 뿐이 감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의 감도는 밑으로 내려가는 감도는 그냥 100 정도에서 머물러져 있고요. 조금 비싼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L 해서 로우로 해갖고 50까지도 설정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00에서 한 25,600 그 이하도 있고요. 근데 필름 사진은 제일 높은 게 3200까지 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00, 3200 이상 우리가 놓고 쓸 일은 거의 없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레시 없이도 실내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만큼 감도를 높이 올려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도를 높이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건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빛에서도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찾아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조리개 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도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셔터의 활용이나 조리개의 활용을 잘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감도가 낮으면은 슬로우 셔터나 조리개가 많이 개방이 되게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감도 숫자가 높으면 셔터 스피드도 빠르고 조리개 구경도 작아지게 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양광, 그러니까 주광이라고 하는데,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맑은 날 같은 경우는 보통 100이나 200 정도로 설정을 하고,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
이하로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슬로우 샷다로 나중에 설명해드릴 블러 촬영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뭐 폭포물이 흘러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은 이런 효과의 사진을 우리가 블러 장노출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노출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셔터를 오래 열어놓기 위해서는 감도가 낮은 숫자 쪽으로 설정이 돼줘야 셔터 스피드가 느리게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도가 높으면 셔터 스피드가 빨리 열렸다 닫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도가 낮을수록 조리개를 크게 개방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감도 숫자를 올려주면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해서 펜포커스라는 그런 형태의 사진을 만들어 주는 거라, 이렇게 감도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근데 필름 사진의 감도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감도는 상당히 틀립니다. 우리 디지털 카메라의 감도는 내가 촬영하는 장소의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감도를 낮게 해줬다 높게 해줬다 이렇게 수시로 변화를 해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외에서 사진 찍다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 후레쉬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감도를 올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의 양이 약하더라도, 빛의 밝기가 약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내가 원하는 조리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후레쉬 없이 실내 촬영도 아주 자연스럽게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촬영하는 공간이 바뀔 때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따라 감도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디지털은. 근데 필름 사진은 여기 정해진, 여기 써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감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감도가 100이면 100에 설정해 놓고 요 필름이 다 끝날 때, 다 찍을 때까지 감도를 바꿔주면 안 돼요. 물론 특수한 효과를 위해서 바꿔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수현상 방법이나 이런 거, 뭐 증감현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필름이 가지고 있는 바란스가 깨진 상태에서 특수효과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해진 감도 그대로 촬영하는 게 제일 맞는 말이다. 그래서 감도값을 바꿔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 필름 카메라는 또 이 감도에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감도가 낮든지 높든지 이미지가 나타내는 분위기는 똑같아요. 물론 디지털 카메라도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노이즈라는 게 있어서 선명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감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말고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감도가 100이든 3200이든 뭐 400이든지 간에 이미지 변화는 없어요. 빛의 양만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필름 카메라는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필름 사진은 감도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 그 입자라고 그러죠, 입자. 우리가 은입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사진은 뭘로 돼 있어요? 이거 픽셀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돼 있죠. 근데 필름 사진에는 이런 입자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의 왼쪽은 굉장히 그나마 곱게 이렇게 섬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올라갈수록 얘는 어때요? 굉장히 크고 거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밀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밀입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밀입자에 해당되는 거고, 요건 조립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입자가 크고 거친 거, 입자가 곱고 가늘고 섬세한 거를 초밀입자,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는 걸 그냥 밀입자 이렇게 얘기해서, 감도에 따라서 중간 형태에 해당되는 게 이게 100이나 200 정도의 감도가 이렇게 밀입자고요. 감도가 50, 25, 필름은 25까지 있는데요. 25까지 내려가는 감도가 낮을수록 초밀입자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표현, 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솜털부터 땀구멍까지 아주 세세한 묘사까지 해줘야 되겠다면은 이런 초밀입자 필름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저감도 필름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도 100하고 200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우리가 저감도라고 그러고요. 200보다 높은 400, 800 이렇게 배로 증가감 하는데, 그렇게 200보다 높은 감도를 우리가 고감도라고 하는데,
고감도는 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가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진다. 이런 조립자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거친 느낌의 러프한 느낌의 이미지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적 이미지다. 그러면 이 감도가 높은 필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필름 사진은 감도에 따라 입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그 감도에 맞는 필름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사진은 감도가 변한다고 이렇게 선명도, 그러니까 픽셀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차이고, 또 우리가 콘트라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노출에 대한 개요 설명할 때 연조라는 게 있습니다. 연조는 지금 여기 작은 화면이라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구분이 없이 그냥 플랫하다고 그러죠. 그레이 톤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아주 맥 빠진 사진처럼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은 들지만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연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콘트라스트 차이가 거의 없는 걸 연조라고 그러고요. 이 콘트라스트 차이가 강한 거, 그러니까 하얗고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강한 거 우리가 경조라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우키, 하이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콘트라스트가 강한 거.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그라데이션이 풍부한 거, 하이라이트부터 섀도우까지 톤의 변화가 무궁무진하고 풍부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중간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간조는 감도로 얘기하면 100이나 200 정도 해당되는 게 중간조고요. 이 경조는 100 이하의 저감도 필름은 경조 쪽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감도가 낮을수록 콘트라스트가 강하고요. 감도가 높아질수록 콘트라스트가 약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감도라고 해서 플랫하게 연조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해보면 저감도보다는 고감도가 연조인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저감도가 고감도보다 경조인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는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입자가 고운 걸 써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감도가 낮은 필름을 선택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콘트라스트가 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입자가 거칠어서 내가 표현하는 이미지가 맞겠다 그러면 고감도 필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감도에 대한 정의가 디지털 카메라하고 필름 카메라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사진은 그런 감도에 따라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감도가 높아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것처럼 이거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노이즈 된 형태를 제가 지금 프린트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입자가 이제 화면이 굉장히 거칠고 섬세한 면이 없죠. 감도가 높아지면은 노이즈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또 장시간 노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빛을 오래 받다 보면은 또 노이즈가 생겨요. 그러니까 야경 촬영이나 이런 경우에 노이즈가 나타날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아셔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감도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에는 뭐 한 3200, 1600 정도만 돼도 노이즈가 나타나는 카메라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감도가 막 40만이 넘는 소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감도까지도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20만 정도가 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20만, 40만 저도 그렇게 놓고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뭐 진짜 반딧불이 하나가 이 실내 공간에 켜 있었다고 해도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빛에서도 사진 촬영이 가능할 정도의 상당히 높은 감도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노이즈가 나오는 감도가 굉장히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노이즈가 안 나온다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감도별로 똑같은 내용을 한번 찍어보세요. 벽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보시면 감도만 바꿔가지고요. 노출 맞춰서 찍어보면은 내 카메라는 감도 몇부터 이 노이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데이터를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사진은 감도에 따라 화면의 변화나 뭐 이런 게 없지만 필름 사진처럼 이렇게 감도가
높게 설정이 되다 보면 이런 노이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카메라의 메뉴에 보면 노이즈 제거, 뭐 노이즈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설정해 놓고도 놓고 촬영해 주시면 되지만 그 설정을 꼭 했다라고 해서 감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노이즈가 거의 안 나온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세한 사진을 원할 때 노이즈가 나오면은 망친 사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에선 노이즈 자체가 감도가 높을수록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감도 설정 다이얼이 카메라마다 다 틀려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SO로 표시된다 그랬습니다. ISO 감도 표시 기호가 ISO예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 그래서 국제 표준 협약의 그 기호를 이니셜만 따가지고 ISO를 감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게 지금 캐논 카메라 샘플 사진인데요. 이 ISO 버튼을 눌러서 바로 여기서 메뉴로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감도 설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좀 편리한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름 같은 경우도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을 사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거진이나 종이 포장지에 이렇게 ISO 50 하면 이게 지금 감도가 50이라는 뜻이거든요. ISO 50에 슬래시하고 18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모든 필름은 어느 나라에서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국제 표준 기구의 표시 방법, 통일된 표시 방법을 쓰면서 슬래시 해갖고 18도 요거는 DIN이라고 그래갖고 요즘은 유럽연합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옛날엔 독일 표준 규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연합 표준 규격으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사진 쪽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이라는 카메라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형 카메라의 대표적인 게 라이카지 않습니까? 이게 독일제잖아요, 라이카. 그 다음에 뭐 칼 자이스 렌즈라든가, 그 다음에 또 중형 카메라의 대표적인 명품 중에 명품 하셀브라더라든가, 그 다음에 로라이프렉스라고, 요즘 뭐 필름도 만들고 있는데, 로라이프렉스라는 아주 또 이안반사식 카메라들은 이런 아주 명기들이 상당히 독일 쪽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카메라도 아주 좋은 카메라는 다 독일 건데, 그래서 이런 감도 표시 기호가 일반적으로 독일, 유럽 쪽의 기호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같이 공동으로 표기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ISO 감도는 배로 증가감하는 게 일반적인 표시 방법입니다. 물론 3분의 1 단계로 증가감하는 그런 필름들도 있어요. 50 다음에 64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름은 아니고 보통 배로 50 다음에 100, 100 다음에 2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DIN은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표시가 되니까 100은 18이라고 그러면 감도 50이 18이면은 감도 100은 21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건 뭐 몰라도 되지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요 DX라는 게 있습니다. DX 여기 DX 코드라고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근데 필름 카메라를 보시면요. 필름 카메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필름 카메라에는 완전히 아날로그식 기계식 카메라가 있고 또 디지털 카메라하고 똑같이 생긴 전자식 필름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자식 필름 카메라에서 아날로그 카메라는 브랜드 상관없이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전부 다 감도 표시가 ASA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바디부터 ISO로 표시가 된 겁니다. ISO. 그러니까 ASA도 감도 표시하는 기호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계식 카메라는 전부 다 감도 표시가 ASA로 되어 있어요. ASA. 이게 지금 필름 카메라인데 감도 표시거든요. 6400까지 표시되어 있고 최저감도는 6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12가 있고 6이 있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사진한 지 40년 정도 됐는데 저는 25까지가 최저감도로 제가 사진을 하고 나서부터는 25가 최저감도라고 알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하 감도를 써보질 못했지만 가감 현상이라고 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감도를 낮춰서 찍을 때도 있기 때문에 좀 폭을 넓혀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도 표시가 ASA,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거는 미국 표준 규격이에요. 미국 표준 규격. 미국 표준 규격을 그럼 왜 카메라마다 ASA로 해놨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표시 방법은 뭡니까? KS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 규격은 KS 마크 획득했다 뭐 어쩐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술이 발명된 게 앞에서도 알아봤듯이 1839년에 공식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나온 건 뭐 유리판이든 철판이든지 간에 거기다 감각,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발라갖고 사진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한 장 한 장 쓰는 거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커트 필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컷 필름.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들은 뭡니까? 롤 필름이잖아요. 카메라에 필름을 끼면 어떻게 돼요? 24카트나 36카트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있는 롤 필름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롤 필름이 언제 나오냐면 사진술이 발명된 지 딱 50년 만에 1889년에 그 누구에 의해서 코닥에 의해서 롤 필름이 처음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코닥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옷가게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 있는 코닥 옷가게는 한국에만 있는 옷가게입니다. 그 코닥 브랜드를 사가지고 각 옷가게로 만든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코닥은 옷을 만들고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 규모는 확 줄었지만 한번 대책에 부도 같은 거 맞고서 완전히 규모가 줄었지만 아직도 프로페셔널들이 사용하는 필름이나 약품은 지금도 적은 양이지만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이 코닥이 필름 사진에서는 아주 황제였다라는 얘기죠. 황제. 얘네들이 1889년에 롤 필름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다 감도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국제표준협약이 없었어요. ISO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이 코닥이 미국의 그 뉴욕주의 로체스터에 본사가 있는데 그 미국 표준 규격이라는 ASA를 감도 표시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카메라 브랜드에서 전부 다 감도 표시를 ASA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국제표준협약이 1945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45년인가 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만들어졌어도 계속 카메라나 이런 데는 전부 다 ASA로 그 다음에 필름도 아마 꽤 오랫동안 ASA로 감도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건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필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카메라는 1980년도 중반인가 후반에 바디가 기계식 바디에서 전자식 바디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카메라 메이커에서 ISO로 감도 표시 기호를 바꿔놨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에는 다 ISO로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DIA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독일 표준 규격이었다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유럽 연합 쪽 표준 규격으로 아마 통일이 됐다라고 어렴풋이 들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 하여튼 독일 표준 규격인데 필름에는 아직도 그렇게 ISO하고 DIN이 같이 표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도 표시는 이래요. 제가 필름 카메라 ASA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이렇게 디지털 사진으로 사진을 시작했다가 사진의 깊은 맛을 느끼고 재미를 붙인 다음에 디지털 사진이 재미가 없고 심심하다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필름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 필름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는데 정상훈이가 분명히 ISO가 감도 표시라고 그랬는데 필름 카메라는 아무리 눈을 뒤집어 까고 봐도 ISO가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만 속았다 이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필름 카메라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에도 계속 할 때 필름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교차되든가 연관이 있는 건 제가 아날로그 사진 쪽도 설명을 해드릴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제가 DX라는 걸 좀 유심히 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DX 코드라는 게 1986년인가에서 코닥에서 이것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필름에 보면 아까 종이 포장지에 DX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이 매거진에도 D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인덱스 코드라고 해서 전자신호 감응장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켓이나 이런 데 물건 사러 가면 뭐 셀프로 스캔할 때도 있지만 이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습니까? 요런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코드잖아요. 요런 바코드를 우리 필름 매거진에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요건 첫 번째 요거 하얀 그래픽처럼 돼 있는 요 하얗고 검은 요 막대형 요게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라고 그래서 카메라 오토 센싱 바코드 그래서 요게 전자식 필름 카메라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기계식 필름 카메라는 필름을 집어넣고 감도 다이아를 내가 돌려서 맞춰야 돼. 100이면 100, 400이면 400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전자식 카메라는 필름 매거진 삽입하는 필름 삽입하는 그 자리에 접점이 있어요. 접점. 그 접점이 요 바코드에 딱 가면은 요게 감도가 100이구나 400이구나를 알고 감도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4카트짜리 필름이구나, 36카트짜리 필름이구나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24, 36카트를 세팅을 하며 24카트까지 딱 찍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리와인드해서 필름이 감기게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필름의 기본적인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요즘 AI 시대에 이 정도 챗 GPT 시대에 이 정도는 참 웃음거리뿐이 안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닥에서 만들어냈지만 모든 브랜드에서 다 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요 매거진 바코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거 카메라 자동 오토 센싱 바코드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세팅이 되는 거니까 연관이 있다라고 하지만 요 매거진 바코드는 우리 지금도 요즘 레트로 열풍이 식지를 않는 것 같은데 이 필름 사진에 대한 그 관심도가 그래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심을 가져서 좀 문제지만 그래서 그 필름에 대한 필름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래가지고 필름 카메라를 쓰자니 좀 벅차고 하니까 일회용 카메라를 사가지고 거기 있는 필름 사진을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소를 찾아서 현상을 맡기잖아요. 그건 자동 현상기거든요. 요 매거진을 딱 앞에다 대면은 요게 코닥 필름이다 후지 필름이다 이렇게 메이커마다 이 컬러 특성이 다 틀립니다. 컬러 바란스라든가 이런 게 그런 이 필름의 그 컬러 필름의 현상 밸런스가 이 안에 메모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에서 이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이 코닥 필름이 코닥 필름의 밸런스에 맞춰서 최대한 정확한 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자동 현상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매거진 바코드다. 근데 우리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사진을 하는데 필름이 있으면 그 필름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진 좀 안 해라고 폼을 잡을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모르고 사진을 안 해 그러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미지 바코드인데요. 이미지 바코드는 컬러 필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이게 곰발바닥 같이 생긴 그 문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미지 바코드예요. 얘는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컬러 인하를 할 때 요즘은 컬러 인하는 잘 안 하죠. 대부분 다 스캔을 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오더를 하는 경우가 많지. 현상소에서 컬러 인하까지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만약 컬러 인하를 할 때 그 컬러 인하하는 자동 기계에다 딱 넣으면 자동으로 다 인하를 해주는데 저 바코드를 읽는 거예요. 인하기에서 읽어갖고 요 필름의 컬러 바란스를 맞춰서 프린트를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게 이미지 바코드다. 그래서 요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이 카메라 자동 감지 코드인데 요게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요게 지금 필름 들어가는 그 필름 카메라 뒷뚜껑 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아날로그 카메라에는 이런 센서가 없지만 전자식 필름 카메라는 뚜껑을 열면 이런 접점이 있고 이 접점에 아까 봤던 카메라 오토 센싱 바 코드가 딱 닿으면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카메라에 자동으로 셋업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도를 일일이 따로 맞춰서 사용해 줄 필요는 없다.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필름 사진을 만약에 찍어요. 여러분들은 뭐 디지털 사진을 많이 찍겠지만 나중에라도 필름 사진을 찍는데 연습할 때 낱개로 하나씩 살려면 요즘 필름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게 또 낱개로 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100피드로 된 롤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말았습니다. 그 필름을 감는 로다도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뭐 12장이면 12장, 24카트면 24카트 이렇게 자기가 카트 수도 조절해가지고 또 현상소 가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매거진을 얻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감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산 100피트 필름은 감도가 200인데 필름 매거진은 감도가 400으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자동으로 인식시켜버리면 잘못된 감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때는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감도 다이얼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감도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품 필름을 쓸 때만 요 감지 코드를 이용해 주는 게 좋다라는 점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감도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노출 설명할 때 잠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이 노출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감도다라고 해서 이 감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메라를 조작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